성공 최고 시작 스페이드업 시즌2 금요일 2부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네. 자,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꾸며지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1부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은요. 히커스잡의 윤종혁 강사님, 김소원 강사님 쭉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리하이, 예, 두 분 다시 네. 반갑습니다. 자, 잡다방 계속해서 달려볼 텐데 네. 두 번째 사연 우리 써니가 차근차근 또 잘 읽어주시죠. 예. 네. 독취자 카페 아이디 스고 SG 아니야. SG 롤렉스. 네, SG 롤렉스. SG 롤렉스님 네, 님이 명품 좋아하시는 올려주셨는데 예. 스펙 내역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부터 길게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지방대 4년제에서 현재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과가 전기전자공학과이나 학교 커리큘럼 및 교수진이 전기공학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취업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많고요. 함께 취업 스터디를 진행할 친구도 없어서요. 일찍이부터 저보다 먼저 준비해온 여러분들께 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현재 커리큘럼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 인턴십 경험이 있고요. 학과 내 개설된 관련 과목 전부 수강했고 또 다음 학기에는 4학년 2학기에는요. 1학점만 남겨둔 상황이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4학년 2학기에 신소재 공학과 수업을 청강하려고 한대요. 어학 점수 외에 현재 충당해야 될 스펙은 어떤 게 있고 또 지방대학이지만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설계 분야로 지원해도 괜찮을 만한 스펙인지 객관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분은 보니까 남겨주셨고요. 받고 싶은 조언을 쓸 걸 먼저 쓰셔갖고 그러니까 먼저 써주셨어요. 다시 나의 스펙도 짚어주세요. 네, 학교 전공 학점 네. 4년제, 지방대 4년제고요. 전기전자공학과 학점은 4.22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공부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토익 레벨 6, 토익이 공부 지금 토스. 스피킹. 네, 레벨 6 그리고 토익은 공부하고 있고요. 네. 자격증은 없고 경력사항을 보니까 학부 연구생 3학년 1학기를 하고 있고 또 학기 방학 중에 주식회사 만도 전자설계팀 인턴 2개월이 있습니다. 대외 활동, 수상 경력은 없고요. 기타 사항에서 반도체, 특히 차량용에 관심이 많아서 2학년 때부터 4학년 반도체 수강 과목을 선행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고요. 학부 연구생으로 있으며 IDC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고 관련 논문 발표 진행도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추가 계획은요. 8월 전에 토익 75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 학기 신소재 공학과의 반도체 관련 전공 과목을 청강할 계획도 있습니다. 네. 입사 희망 회서 부서는요. 삼전, 하이닉스, DB 하이텍, R&D, 연구개발, 회로 설계, 기술 영업 등이고 예. 조언은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기업 인적성 검사 공부를 시작해야 할까요? 하면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셨고 네. 또 대기업 취업을 고민 중인 것 같고요. 네. 이분들 뭔가 약간 이분 좀 장황해 느낌이. 네, 청감도 SG 또 롤렉스 많이. 처음부터 막 조언을 써놓으시고 막 그러니까요. 하실 말씀 많고 막 이거저거 써놔갖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약간 기승전결 좀 정리가 안 되시는 분 네. 같은 느낌 드는데 일단 윤종혁 쌤의 스펙 점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맞아요. 장황하죠. 뭔 장황하죠? 네. 이 자랑하고 싶나 봐요. 자기가 다 하고 한 거 다. 네, 자기가 다 했던 거를 자랑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너무 잘하셨어요. 사실상 잘 네. 하셨는데 제가 제 입에서 이런 얘기가 잘 나오기가 쉽지 그러니까. 않잖아요. 네, 잘하셨는데 지금 약간 오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토익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네. 시간 뺏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학기인데 차량용 반도체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반도체 수강 과목 선행 이수한다. 이런 거 잘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상.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사실. 없죠. 전공 네. 공부하느라고 뭐.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R&D나 연구개발 쪽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R&D 쪽이나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직 쪽으로 가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영어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펙으로 보시면은 회로 설계나 기술 영업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예. 네. 지금 저는 여기서
그 750을 토익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왜 만들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900도 아니고. 네, 그죠?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는 오픽을 본단 말이에요. 오케이. 오픽을 보는데 또 토익 스피킹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헛다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 쪽은 조금 지금 잘못 그 테크트리를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나머지는 잘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픽을 좀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픽 쪽으로. 네, 오픽을 한다면 IH까지. 예. 네. 토스 그렇게. 레벨 6는 뭐 적당해요? 그 정도면 좀더 올리기 해야 되는데 그죠? 조금 애매한? 약간 애매하죠. 네. 애매한? 그러니까 뭐 130에서 140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130에서 140 정도 될 것 같은데 기왕할 거면 좀더 그러면은 이렇게 업을. 예, 오픽으로 바꾸면 IM2 아니면 IM3 정도니까 약간 애매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IH 좀더 올릴 수 쪽으로 있는. 조금 더 올리는 굳이 토스를 더 할 필요 없고 IH만 좀 하면 오픽 네, 네, 쪽으로 그죠? 네. 오픽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토익은 우리가 이제 그 뭐 리스닝이랑 리딩을 하면서 이 점수에 굉장히 메모리 되는데 네. 뭐 영어를 얼마큼 하는가에 대한 척도를 보는 건데 사실 지금 말하셨던 것처럼 오픽을 따면 네. 이 토익 점수가 없어도 상관은 없는 그렇죠. 거란 말씀이신 대기업 거잖아요. 쪽으로 가려면은 상관은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롤렉스님은 그 지금 말씀드리신 것처럼 오픽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자, 송원 쌤도 좀 전반적으로 일단 총평을 해주시죠. 네, 일단 반도체 쪽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이미 준비를 하셨거나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뭐 준비하셨거나 이제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보기에도 그 어학 성적 정도를 제외하고는 스펙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윤주원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직무 중 회로 설계 직무를 이제 지원을 하신다면 예. 그 회로 설계도 아날로그 설계나 또 디지털 회로 설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설계 직무에서도 어떤 직무를 지원할지 정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미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두 분 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음. 근데 여기 장황하게 쓴 것처럼 취준생들은 뭔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쌤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뭘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윤 쌤부터. 네. 일단 지금도 충분히 경험이 있고 공부할 예. 의지도 있고 한 학기도 남았으니까 오픽 준비만 좀 더 하고 오픽. 반도체 전공 과목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전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에만 너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비메모리 쪽. 네, 비메모리 쪽. 머리 쪽도 차량용만 있는 건 아닌데, 그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는 그렇게 이제 트렌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트렌디한 건 아니다 보니까 네. 반도체 시장 자체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메모리 전반으로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생기고 있으니까 네. 비메모리 쪽으로 좀 다 파면 좋은데 또 거기서 굳이 차량용 쪽으로 스코프 줄이는 건 좀 그러면은 좀 이제 좋지 너무 한계가 생겨버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그걸 가지고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가지고 석사까지 올라가서 무조건 R&D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뭐 저는 그렇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면. 예, 굳이 그게 아니시라면 굳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만 관심을 가지진 말자. 그다음에 지금 장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야, 아마도 면접이나 자소서를 쓸 때 자기 자랑서 그러니까 막 저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컷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큰데 네. 그래서 좀 포트폴리오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본인만의 포트폴리오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적성 검사는 미리 준비를 좀 해놓는 게 그럼 좋습니다. 얼마 정도 기간 필요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보통은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타이트하게? 합니다. 네. 그것만?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대기업만 준비를 대기업만 한다면, 한다면? 대기업만 준비를 한다면 이게 훈련이거든요. 인적성 검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흔히들 검사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점을 맞으면 오류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시간도 좀 짧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시간을 짧게 해서 다 풀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좀 타이트하게 짧게 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준비를 하라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이분이 지금 이제 과일로 치면 이제 파인애플 까기 전에 파인애플 그거 딱 콜라당 까놓으면 이제 얼마 양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불필요한 부분은 좀 제거하시고 본인이 좀 잘 준비해 놓은 거를 좀 이렇게 압축시키고 서머라이징 시킬 필요가 네.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해 주셨고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은 좋지만 너무 차량용 쪽에만 본인이 그걸로 뭐 석박을 할 게 아니면 너무 거기에 특화되게만 준비하지 말라는 조언이 있었고요. 네. 우리 김소은 쌤 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분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 외부적으로 장착을 해야 되는 뭐 경험치나 경력에 대해서는 뭐 이미 충분히 잘 구축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소개서나 인적성 검사 이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기소개서 이런 이제 그 좋은 경험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본인을 어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접 첨삭을 이제 많이 하진 않지만 주변에 뭐 윤정호 선생님도 그렇고 많이 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이거 글 보셨을 때 장황하다 이런 말 하셨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열심히는 했는데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느낌. 네, 그래서 그게 이공계 분들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제가 그래요? 많이 들었어요. 예, 이 글로 잘 나타내지 못하는 예, 그런 특징들을 또 많이 또 들어봤어서 나열도 네. 그렇죠. 예, 지금부터라도 좀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아까 삼성전자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삼성은 또 최근 자소서가 많이 강화가 된 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미리- 적부가 아니고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이. 그렇죠. 예, 필기에서 좀 인원수를 좀 줄여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1차 서류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네, 그 자소서도 좀 더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인적성 검사 역시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예, 인적성 검사 필기에 대한 내용은 잠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제 이거 짚어보고 나서 공기업하고 대기업 필기 시험에 관련된 또 썰을 저희가 풀어볼 네, 거니까 그 내용 그 뒤에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기업 인적성 검사 아까 우리 윤정훈 쌤께서는 뭐 3개월, 많게는 6개월 얘기하셨는데 네.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문의 주셨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짚어보죠. 네. 일단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과목이 3개예요. 언어, 수리, 추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언어 소리 추리? 네, 그리고 이제 상식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고 나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피 테스트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훈련에 의해서 꾸준히 하면은 성적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딱 보면 나와요. 그럼요. 아, 그 도형 같은 건 어렵던데. 그 보니까 되게 처음에 되게 헷갈려가지고 한번 봤는데 내가 멍청한 건가? 전 되게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하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통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훈련을 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풀 수가 있고. 달라지는군요. 그럼요. 그런데 발목을 잡는 게 그걸 거예요. 지금 이제 메인으로 하시는 과목 중에 그 김소은 선생님 수리 과목이 있을 건데 수리가 좀 많은 발목을 잡습니다. 학생들에게. 감이 좀 필요하구나. 개인적으로 좀 감도 감이고 네. 저는 이제 좀 좋게 얘기해서 좀 많이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수리 문제 중학교 때 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농도 문제라든지 거속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억 안 나죠. 아, 네. 그거 다시 봐도 뭐 그렇잖아요. 학원 다녀야 돼요 다시. 예. 안 나실 거 아니에요. 고습학원 다녀야 됩니다. 예, 가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수리가 발목을 많이 잡아요. 수리가 문제군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만약에 이제 인적성 검사를 하신다면은 이게 무시하시는데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그 중학교 수학책 한번 가지고 와서 자기가 풀 수 있는지 안 못 푸는지 풀다니까요. 네. 한 번쯤은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맞습니다. 최근에 네. 제가 뭐 그 우리 아들도 6학년이어서 이제 그 수학이라고 뭐 가져왔길래 제가 예전에 더하기 빼기 이거 생각봤더니 너무 어려워서 제가 따로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네. 굉장히 이 수리 쪽이 늘 발목을 잡는다. 많은 분들께서 수리를 또 어려워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우리 김선 선께서는 또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최근 대기업 인적성 검사는 사실 이전보다는 준비 기간을 조금 짧게들 생각을 하시는 편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대기업의 채용 트렌드가 뭐 경력이나 경험 사항들을 더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필기 시험 준비는 조금 소홀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인적성 검사 필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합격은 힘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남들보다 조금만 더
이건 이제 상대 평가가 되는 거니까요. 남들보다 조금만 더 준비하시면 분명히 이제 승산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같이 보다 보면 저희가 시험 직전에 한 1, 2주 전에 특강을 해요. 그 특강 때 와서 이제 공부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고. 특강이요? 네, 그 시험 직전 특강. 예, 거기서 이제 특강, 이제 준비 시작하는데 일주일 만에 하는 방법 좀 없을까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서류 통과하고 필기 불합격하고 또 통과, 이게 그러니까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악순환입니다. 아까 왜 그 윤종욱 쌤께서 3개월, 6개월 얘기하셨는데 소은 쌤 보실 때 뭐 비슷하겠습니다만 딱 와서 이거 준비하려면 어떻게 얼마큼 준비해야 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보통? 저는 보통 상반기 떨어졌으면 그때부터 하반기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 드려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반기에 또 와서 저 이제 준비 또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죠? 저희가 뼈 때리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 하는 이유는 저 제가 궁금한 게 안 하는 걸 제가 저의 입장 예전에 입장에서 들어보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약간 눈물 유발을 시키는 너무 하다 보면 어려워서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되게 많지 않아요? 좀 하다 뭐 질린다기보다는 너무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은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내가 있는 거예요. 딱 자소서 딱 나오면은 막 한 2시간, 3시간 만에 탁탁 쓰고 그다음에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공부 딱 하면서 이제 막 문제 풀면은 막 촥촥촥 풀고 막 풀리고 이런 이제 본인이 있는 거죠. 상상 속에. 그리고 실제 나는 그게 안 되거든요. 현실의 그러니까 상상과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무너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이상적인 나와 계속 싸우는 거죠. 싸우고 맨날 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그러니까 실체 없는 나와 바닥이 싸우고 되는구나.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 실제로 맞아. 주변에 뭐 해커스도 예를 들자면 주변에 잘한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또 비교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또 집에 가서 하이킥 하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이제 문제인 게 저희들이 이제 뭐 모의고사를 본다라든지 월말 평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학생분들이 이제 와서 하는 게 옆에 친구는 너무 잘 푸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친구도 못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계속 문제를 이렇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가서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옆에는 장수를 계속 잘 넘기고 있어. 나는 못 넘기고 있는데 거기에 또 말리는 예, 거기에 또 이제 또 맞아, 그럴 수 그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우리 윤 쌤은 어떻게 좀 그 허구의 상상의 나를 없애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네, 정말로 어떠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믿고 가라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건 사실은 당연해요. 안 해본 걸 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걸 제발 믿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많이들 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이제 물음 포인트. 트리거지, 트리거. 네, 거기서 제일 많이 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은 쌤께서 우리 뭐 롤렉스님이 이거 보고 계시다면 네.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장황하다 얘기했다는 건 롤렉스님은 뭐 이렇게 뭐라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도 입장에서는 갖고 계신 부분에서 문제점들을 짚어주는 게 맞는 거니까 소은 쌤께서 우리 롤렉스님께서 좀 어떻게 하는 부분이 좋겠다. 좀 정리 차원의 어떤 조언을 듣고 저희가 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셨던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게 경력이나 경험치에 대한 것은 너무 잘 구축이 되어 있으십니다. 이거를 잘 살리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게 딱 필요한 시점이 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 이 내용을 충분히 잘 나타내는 것, 그리고 면접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할지 준비를 좀 해보시는 것, 네. 그리고 대기업을 준비하시고 있으시니까 인적성 검사 하루 빨리 제대로 시작하시는 것, 요렇게만 하시면 원하시는 기업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준비한 게 많어 뭐 뿌려놓으신 게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거두실 시간만 있는 것 같아서 잘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이 공기업과 예. 대기업 필기시험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들도 요즘 필기시험 또 시즌이어가지고 필기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쌤들과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대기업과 공기업 필기 준비를
좀 따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아까도 소원 쌤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기업하고 공기업 요즘에는 같이 준비 못 하거든요. 사실상 네, 공기업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필기가 좀 길어지기 시작을 한 게 네.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 전공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NCS 직업기초 능력도 상대 평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길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저는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는데 참가에 의의를 두는 그냥 무슨 시험인지 한번 보러 가볼까? 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필기에 탈락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시험이 어려운지 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첫 사연에서 코레일 필기 보고 한숨만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 약간 비슷한 부분이네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학생분들 같은 경우 지금 한 4개월, 3개월 근데 합격은 잘 못하는데 한 2, 3개월은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 치러 왔는데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쉬웠는 것 같은데 제가 못 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알게 돼요. 그게 유의미한 결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은 가진 상태에서 저는 공기업은 필기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기 맛을 좀 뭐 알아야 이 고기가 좋은 고기인지 좋지 않은 건지 알 수 네. 있는 것처럼 아예 이 맛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버리면 이게 어려운 맞아요. 건지 쉬운 건지 그냥 다 어려운 거고 이런 그렇죠. 상태가 되면은 전혀 어떤 제로 베이스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저도 좀 발을 들여놓으신 다음에 시험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대기업 같은 경우도 공기업과 필기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은 알 것 같아요. 우리 송은 쌤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대기업은 최근에는 공기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필기 준비 기간을 조금 더 짧게 생각을 하시는 편이에요. 네, 아무래도 공기업은 보통 1년, 2년 정도까지도 준비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대기업은 필기 준비를 보통 3에서 6개월 요 기간 이내로 좀 끝내시는 편들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기업별로 유형 특징이나 출제 과목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윤정 선생님께서 뭐 언어 수리 추리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보통 그 세 과목을 주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상식이나 시각적 사고 아까 도형 얘기하셨잖아요. 도형 어려워요. 네, 도형 문제, 헷갈려요. 예, 시각적 사고, 도형 추리 이런 문제들을 출제가 되고 있어서 그 기업마다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조금 더 맞춰서 하실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공채는 상하반기 공채 뭐 삼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시 채용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시점을 딱 정확하게 정해놓고 공부하는 건 삼성 말고는 좀 어렵습니다. 어. 예, 그렇지만 이제 인적성 검사는 어쨌든 대기업 취업 목표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네. 모든 유형 파악과 문제풀이 방법들, 요령들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거 공부보다는 훈련의 영역이거든요.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회독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감각 유지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엄청 어려워서 뭐 3에서 6개월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그 어학 점수랑 좀 비슷하죠. 놓는 순간 떨어져요. 떨어져요. 예. 놓는 순간? 네. 80점 맞춰놓고 나서 조금 쉬어야지 하는 순간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떨어지기 시작을 예전에 합니다. 예. 언어 뭐 할 때도 하루에 10지문, 8지문 이렇게 하다가 뭐 한 며칠 지문 뭐 안 하고 하면 또 그다음 보면 또 확 떨어지고 이런 맞아요. 식으로. 네, 맞아요. 이것도 보니까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3개월, 6개월 하되 매일 어느 시간 정도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송은 쌤께서 보실 매일 때는. 적어도 하루에 2-3시간 정도만이라도 감각 타이트하게? 유지용, 예, 감각 유지용으로 그만큼씩이라도 하시면 충분히 이만큼만 하셔도 남들보다 더 하시는 거거든요.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분들은 보니까 또 죄송한 얘기지만 안 하는 거야. 그냥 했다고 하지만 안 하는 거야. 마치 살도 저 안 먹었는데 안 빠져. 먹는 거야 그거는.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2-3시간만 집중해서 네. 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삼성 서류 발표가 나면서 G사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도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필기시험의 꽃이라고 불리죠. G사트 어떻게 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될지 전략 좀 우리 짚어주시면 김 쌤부터, 예. 김 쌤. 네,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점 이후로 온라인으로 이제 그 GSA 전용 절차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예, 집에서나 해봤나 봐요. 아니요, 안 아, 해봤어요? 저번에 너무 얘기했잖아요. 긍정적으로 얘기하길래 해봤어요? 아 예. 네. 지혜해 주세요.
네,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과목도 변동이 있거든요. 원래는 4과목 진행을 했었는데 그 2과목으로 네. 언어하고 시각적이 빠지고요. 줄였군요. 예, 수리하고 추리 2과목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컨닝이나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것에 감독이 굉장히 철저해졌거든요. 사실 그럴 수 있겠죠. 수험생들 야, 입장에서는. 온라인은 근데 진짜 이거 네. 얼마든지 치팅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찍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모니터, 캠 설치해서 아, 감독관 그렇군요. 한 명이 이제 일정 인원수를 계속 감독을 하는데 아하. 예, 시험 전주에 그 예비 소집을 한번 합니다. 네. 동일한 환경으로 그리고 키트가 와요. 사용을 해야 되는 그 몇 가지 아, 키트가 키트에 와요? 아. 핸드폰 거치대나 그리고 문제 풀이하는 용지까지도 그래서 용지도 보내야 되고 사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네. 키트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체가 비춰질 수 아. 있도록 캠의 각도도 조절해야 되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직전 그 예비 소집 때 했었던 그 동일한 환경과 똑같은 환경으로 시험도 봐야 돼요. 예, 그거가 바뀌는 순간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서 예, 사후 몇 년 동안은 이제 그 시험 거기 못 보고. 못하고 예,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MC분들 혹시 모니터 보고 수리 문제 푸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아 그거 못할 누가 막 보고 못할 있다 짓인 것 같아요. 생각하면 네, 근데 이 용지 푸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에다 하는 거하고 보고 하는 거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 그걸 모니터 보고 문제 눈으로 푸는 하는 이 연습을 하셔야 그렇죠. 돼요. 그리고 이게 제한된 용지 범위 안에 그 문제 하나씩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페이지 막 다 이렇게 크게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문제 네. 풀 때 그것도 안 되고 딱 그 범위 내 문제를 딱 풀어내는 그런 연습까지도 그 모든 시험 환경에 맞춰서 준비를 진짜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페이퍼 시험 볼 때하고 차이는 같은 문제여도 확실히 여기 익숙한 분들은 시간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할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사실 난이도가 좀 조정이 됐어요. 그래요? 예, 용지로 봤었던 시험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진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수가 높아지진 않았어요. 그래? 네,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쩔 수 없는 그렇군요. 상황이죠. 네. 자 예. 그리고 SK는 롯데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진행되나요? 네, 어떻습니까? 맞아요. SK하고 롯데 같은 경우도 온라인 시험으로 전향을 이제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여기 기업에 따라서 모니터에 손도 못 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손대면 바로 아웃이에요. 네, 손도 못 대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SK 같은 경우에는 용지를 못 씁니다. 눈으로만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요? 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용지를 못 써요? 네, 예, 눈으로만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마음대로 넘기지도 못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모니터 하나 딱 보고 그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 넘어가면 그때 또 그 문제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준비할 사항이 생각보다 많아졌죠.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우리 윤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워낙 선생님이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조금 얘기를 드리면은 가끔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이제 다시 이제 종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럴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도 종이가 더 편한 세대죠. 세대니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온라인 시험이 계속될 가능성들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놨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미 구축해놨고 시험으로 보는 것보다 비용이 싸요. 이게 아,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아하. 비용이 싸죠. 비용 절감이 되는 그럴 수 거니까.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비용 맞아요. 절감이 되는 거니까 굳이 이거를 다시 종이로 돌려서 더 많은 돈을 쓴다라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인 부분이 주말에 돼요. 학교 가서 푸는 이것보다 훨씬 그렇죠. 낫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학교를 빌리는 빌려야 비용, 되니까. 빌린 거기에 비용도 그렇고. 인력 비용들 맞아요. 다 들어가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니까 예. 분명히 이제 온라인에서 종이로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전향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공기업도 필기 시험이 한창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것들의 시험이 좀 남아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윤 쌤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거의 5월 달은 매주 시험이고요. 5월 28일이 가장 큰 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건강보험공단 있고 자산관리공사 시험이 많이 있고 있네요. 네, 시험이 자산관리 굉장히 있고.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뭐 가스기술공사,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이런 쪽으로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가 있는데 네. 자산관리공사나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공이 없어요. NCS 직업기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전공을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이 좀 지원을 하셨으면 시원하면 좋겠고, 되고. 네.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법이나 요양직 같은 경우는 요양법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요양법. 거고요. 네.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직업기초 능력도 꾸준히 했던 분들이 저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NCS 천하제일 NCS 대회라고 하는 그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코레일이라든지 서울교통공사라든지 그 중에서 또 건보도 여기에 좀 들어가기는 하죠. 네. 들어가긴 하는데 NCS 직업기초능력 유형은 워낙 소은쌤이 잘하니까 해주시지 않을까. 예. 소원 쌤께서 마무리 해주시겠습니다. 예. 유형 들어볼까요? 예. 네, NCS 직업 기초능력 시험에 있는 건보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가스기술공사에 대한 그 유형하고 그 과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먼저 건보는 의수문이라고 해서 아마 다들 의수문. 알고, 예, 의수문,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가 주요 3과목 출제가 되고 있고 총 60문항 출제가 됩니다. 우리 얘기하셨던 법률문항 20문항 출제가 되고 있는데 유형은 피두령이라고 합니다. 필세과 모듈형.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 수리 문제 유형이 좀 변덕이 있는 편이라서 좀 미리 좀 대비를 좀 더 폭넓게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스기술공사 같은 경우에는 NCS에서 의사소통이 안 나오고요. 보통 대부분 나오는 그 과목이 안 나오고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기술능력하고 조직기획까지 총 10문항씩 50문항 출제가 50문항. 됩니다. 네. 예. 역시 피듀령이에요. 최근에 대세가 피듀리거든요. 네, 피듀리라고 하면 사실은 공부 다 하자는 거예요. 모듈과 피스텝 다 하자는 것이 돼버려서 네, 최악이죠. 예, 좀 어려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유형 자체가 되고 있고 네.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수문자, 수리, 문제, 자원관리가 피스텝형이기 때문에 자료 해석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